상황인지라 워낙 급박하고 다이내믹하게 돌아가서 침착 차분 간결하게 하기보다 우당탕탕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의장국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공문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이른바 이은재 의원 말 맞다나 겐세이 유이동 하태경 지상욱 의원이 먼저 1차로 오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이해운 오신환 의원이 와가지고 의장국 앞에서 겐세이 이 공문을 막으려고 합니다. 참 유치하죠. 공무집행 방해죠.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죠. 오늘의 주제어는 정치적 쇼, 정치 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누굴까요? 자유한국당.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지저분한 미떼 운동을 하고 있고 문희상 의장을 그래서 공격하고 있고 국회법 48조를 들어서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필하기 위해서 이 노력에 힘을 보태서 우리가 힘 보탤게 우리 이쁘게 봐줘 이런 일환으로 바른미래당 유승민계가 저렇게 겐세이를 놓고 오신환은 반대하겠다 하면서 엄청난 영웅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사자후를 토하고 있고 의장국 앞에 가서 공문 전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미당 유승민계에게 확보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자유한국당 내의 미래 지분 확보 투쟁이죠. 눈물겨운 투쟁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전사들이 되겠다. 이쁘게 받아오. 뭐 이런 거죠. 국회법 48조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48조 1항과 6항의 충돌 문제인데요. 1항에서는 상임위원의 교체, 사보임이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건 법률 용어고 보통 우리가 사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사보임한다. 이런 건데 6항에 보면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국회 임시국회가 있고 정기국회가 있는데 임시국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국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임시국회에는. 지금 임시국회 중이잖아요. 큰일 났네. 문구만 보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법리적으로 여기를 보면 됩니다.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요 문구를 보시면 돼요.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하나 있고 의장의 허가의 발생 원인이 그 앞에 있단 말이죠. 2단계입니다. 이게 더 큰 글자로 제가 표시하고 있죠. 이걸 더 큰 글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보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거는 것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가 의장의 판단에서 질병 등 부득이했는지 안 했는지의 판단 최종 의존처 판단 근거가 의장에게 있는 겁니다. 이 문구에 따르면 제가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다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의장의 허가가 사보임의 법적 근거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의장이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참고사항이 이거다. 부득이한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장의 재량에 속한다. 이런 법리로 자유한국당의 문구, 법률 문구를 붙잡고 시비 거는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작년 마지막 날 우리 잘생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임시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나경원 등등의 황당한 공격을 품위 있게 멋지게 받아낸 거 기억하시죠? 그때 나경원, 최교일, 전희경 등등이 방방 뜨면서 딜할 발광을 했는데 원래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아닙니다. 나경원이 보이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사보임을 때로 했습니다. 때로. 그때 한 8명인가 정도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을 공격하려고 공격수들을 투입했어요. 이때가 언제냐?
임시국회 작년 12월 임시국회 12월 31일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임시국회 때였어요. 7명인가 8명인가가 떼사보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2월 임시국회 사개특위에서 똑같은 특위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함진규 의원이 사보임되어서 이장우 의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때도 임시국회였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작구에 의한 공격 그렇게 실효적이지 않을 겁니다. 부득이라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법률적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공격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없습니다. 이거를 위반했다, 이 법률을 국회법을 위반했다라고 공격하려면 이런 일들이 없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적 공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전체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를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낙관합니다만은 자한당과 바미당의 온갖 해괴한 방해 공작이 시간 단위로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어서 일이 그르쳐질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내일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완료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어처구니 없는 한 줌도 안 되는 자들의 세력의 몽리로 불발에 그치면 그 역풍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정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든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미당이든 진짜로 하고 있는 행위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진짜로 그 두 법에 결사반대, 목숨을 건 반대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른 가치들, 정치적 가치들, 기회비용들 이거를 몽땅 희생해 가면서 쟁취할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다 걸만한 자기들 나름의 우국 충정, 몰빵 그런 거 정치에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총선 투쟁입니다. 총선 투쟁. 총선 투쟁이기도 하고 각자의 정치적 이익 챙기기를 위한 투쟁 쇼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나쁘지 않아요. 우리 정개특위가 처음 생길 때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허락한 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 계산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개혁이 자기들한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죽어도 안 되겠다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정말 다수의 당내 의견이 되면 본회의 표결에서 어느 당이든 지역구 의원들의 그런 것은 그런 저항 심리는 세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고 당내에서 이런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을 누를 수 없다라고 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까요? 공수처법 거기에 국회의원 기소가 빠졌잖아요. 바미당이 열심히 협상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따라서 제 말씀은 이게 바깥으로 보이는 것처럼 목숨을 걸 투쟁 대상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러냐? 총선을 바라보고 저러는 겁니다. 몽땅 총선과 연관되어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기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층의 이반, 등돌림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아예 포기하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자한당의 가장 큰 문제지만서도 그러합니다. 바민당, 유승민계 역시 자한당과의 연합이든 통합이든 투항이든 그런 것들 등등을 앞두고 자한당에 어필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고 또 자한당 어필은 왜 또 하려고 그러느냐? 총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총선에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몽땅 총선, 당선 이거 하나를 보고 다들 저러는 겁니다. 국회법 위반이라고 정말로 48조를 확실히 위반한다고 진짜로 생각하면 공식적인 정치적 대응과 사법적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저렇게
딜할 발광 안 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법률을 위반한 거라고 믿으면. 딜할 발광은 보여주기 위한 정치 행위고 지금 국면의 딜할 발광은 다음 총선을 보고 자행하는 딜할 발광입니다.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시끄럽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여당의 행위 그거를 막지 못한 야당 힘없는 민주당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 그거를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생각 안 나세요?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길게 필리버스터 했고 박수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필리버스터 테러 방지법 결국 통과됐죠? 그 다음에 테러 방지법 폐지하려는 노력을 지금 민주당이 하나요? 안 해요. 그때 열심히 품위 있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서 유권자들에게 점수 딴 거예요. 물론 그거하고 지금 자한당이 하는 짓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때는 품위가 있었으니까. 딜할 발광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자한당이 총선 바라보고 저러고 쇼를 하는 건데 이게 평생 해보지도 않은 짓이라 별로 해본 적 없는 짓이라 영 모양 빠지고 어설픕니다. 하여간 어설프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매우 추하고 명분 없는 양상으로 딜할 발광 막장 정치 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는 쇼입니다. 쇼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딜할 발광 막장 정치쇼 때문에 중도층이 대거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한당의 딜할 발광 쇼는 중도층을 포기한다는 선언, 중도층 포기 전략인 겁니다. 저는 현 시국의 자한당과 바미당 유승민계의 딜할 발광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민주당과 바미당 본질은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만약에 실패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거의 정치권 공멸의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